자, 한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생 및 안전관리 이제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원래 이제 제가 요 파트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걸 조금 특강으로 뭐 한두 강 정도를 더 촬영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에듀피디에 약속받은 그 강좌 수가 있거든. 이제 그거를 좀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산하는 문제 자체가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잡아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위생 및 안전관리 파트 자체가 영양사 쪽에서는 위생 및 관계복귀가 따로 있잖아. 그쪽에서 문제를 세게 내는데 좀 이 파트가 좀 어려워. 뭐 균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뭐 독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이 위생 및 관계법규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단체급식 관리 쪽에서 이 위생 파트를 좀 세게 내, 세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급식이라고 하는 그 과목은 위생 및 관계복귀에서 그 위생 관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 위생 및 안전관리 그 파트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형편없을 정도로 되게 쉽게 내. 왜냐하면 영양사에서는 위생 및 관계복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되게 깊이 있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양관리직은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세게 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를 원래는 이제 한 강이나 두 강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안전관리까지 합쳐서. 근데 요거를 한 네다섯 강의로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심하게 좀 그 강의를 해주는 게 더 점수에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영양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아름아름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위생 및 관계법규 들어가면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기초, 어떻게 보면 기본, 그걸 조금 넘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나중에 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파트를 한 네다섯 강 요 정도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빼고 계산 특강을 빼버리고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작업 공정별 식재료 위생이라고 있어요. 목적은 위생관리는 식사를 계획하고 식품을 보관 조리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로부터 피급식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위생관리를 위한 영양사의 임무는 뭐가 있습니까? 1번 급식장의 고온 다습한 환경의 개선, 2번 경영진의 위생적 배려와 관심 촉구. 자, 요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좀 어려워. 요 파트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실제 나중에 실무를 하다 보면 경영진들한테 위생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다른 말로 돈 써라. 기구 좀 좋은 거 좀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인력도 좀 배분해 주시고 뭐 추가 채용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이제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향식이잖아.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인 거고. 자, 조리 종사자의 부족한 위생 지식에 대한 교육.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감독. 특히나 요게 또 중요해요. 교육만 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영양사로 근무하다 보면 아침마다 그 조리원분들의 이제 손톱 상태라든지 혹은 위생 상태 혹은 뭐 어디 뭐 상처가 난 데는 없는지 그분 이제 아플까봐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상처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감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또 해줘야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뭐 어쩌다 기억나면 하고 이렇게 되면 개차만 됩니다. 그 내용인 거고. 자, 대량 식중독의 위험과 기생충의 해를 방지하여 피급식자의 건강을 유지.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영양사의 임무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고. 자, 한번 들어갑니다. 자, 2번 식중독. 이게 중요하지. 어찌됐건 우리 위생 파트에서는 뭐 관련된 피급식자가 식중독에 걸려서 아프다. 비상사태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 상으로 식품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형 또는 독소형 질환, 다른 말로 뭐 블라블라 어렵기는 한데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서 병 걸린 거야. 배탈 난 거야. 그지? 그게 결국은 식중독이다. 그죠? 식중독의 공통사항에서
일단은 우리가 미생물의 종류를부터 알아야 돼요. 요걸 먹은 거거든. 첫 번째가 곰팡이, 두 번째가 곰팡이 몰드죠. 그리고 효모, 이스트, 스페로헤타, 그 다음에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이게 입자의 크기별로 나열한 거예요. 곰팡이가 제일 크고, 바이러스가 제일 작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곰팡이랑 세균이랑 바이러스 쪽인 것 같아.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또 작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세균을 먹어서 경구 감염을 통해 가지고 먹어가지고 이제 병에 걸리려면 어느 정도 수 이상은 먹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세균 한 마리 먹어가지고 뭐 식중 그러지는 않아. 백혈구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알아서 죽여줄 거야.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을 먹어도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보통 100개 미만, 뭐 50개, 40개, 심한 경우에는 20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20알 먹었다고 그냥 식중독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들어갑니다. 일단 식중독의 공통사항부터 공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식중독에 걸리면은 배가 아파. 그죠? 그 다음 토를 해. 그리고 설사를 해. 이게 공통사항이야. 세 가지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발열이 있어요. 사람 온도가 37도 정도 되잖아. 근데 이제 어떨 때 발열이, 뭐 식중독 걸렸다 그래서 100% 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먹잖아. 그럼 몸 안에서 이제 그 백혈구들이 막 싸운다고. 얘네들 죽이려고. 그러다 보면 부차적으로 나오는 게 열이에요, 열. 됐죠. 그래서 그럼 내가 독을 먹었구나, 세균에 걸렸구나, 바이러스를 먹었구나, 이런 거의 내용의 구분이 또 발열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예외 증상으로는 신경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신경마비가 돼가지고 몸이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보툴리눔이라는 게 대표적이에요. 선생님, 보툴리눔이 뭡니까?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명칭, 세균에 대한 명칭하고 학명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요런 내용들 때문에 나중에 위생 파트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설명을 하면서 할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또 요 파트는 약간 야매식으로 연상되는 단어로 암기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보툴리눔은 신경마비를 시키는데 이게 현기성이야. 현기성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보툴이 뭡니까? 보툴. 요거 아니야? 보툴. 물병. 밀폐되어 있는 공간을 좋아해, 보툴리눔이. 그래서 보툴리눔이야 라고 생각을 하자고. 선생님, 그럼 보툴리눔은 밀폐되어 있는 뭐야? 깡통 혹은 통조림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잘 살아. 요게 문제는 이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독을 찍 뱉거든. 그 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보툴리눔,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막상 우리 영양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생사도 그렇고 요 파트 문제가 나오면은 학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통 이게 보툴리눔이 아니라 CL 보툴리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보툴 하면 딱 뭐만 생각하면 돼? 요거 신경독인데 요게 뭐다? 뭐야? 통조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산소가 없어도 얘네들 잘 사는 애들이구나. 요거까지만 생각하자고. 통조림 안에 산소 없잖아. 그죠? 자, 그리고 예외 증상으로는 화농성 증상을 가진 것도 있어요. 자, 화농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황색포도 상규군. 많이 들어봤지? 황색포도 상구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걸리면은 아무튼 몸에서 막 고름 같은 게 나고, 여드름 나오고, 막 종기 나고, 뭐 노란 거 막 찍찍 나와. 피부에도 나오고, 뭐 장에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굉장히 예전에는 이게 이제 우리 최초의 항생제에 해당하는 뭐지, 페니실린. 그 개발되기 전에는 요거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슈퍼 세균이었단 말이야. 네, 요 황색포도 상규군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왜 자주 나오냐면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툴리눔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보툴리눔이 보툴리눔이구나. 그냥 어려운 이유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신경독이고 치사율이 40% 정도 되거든. 여기 굉장히 이거 독한 독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독이라 그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 황색포도 상규군은 요거랑 학명이 전혀 달라.
물론 해석하면 황색포도 상규군이거든. 자, 이거 읽어보면 스테필로코쿠스, 쿠야 쿠, 죄송해요. 코쿠스, 아우레우스, 요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을 딱 문제를 보다 보면 이 황색포도 상규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화농성 증상을 보여주는 균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보기에 요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쉽게 외우는, 보틀처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황색포도 상규군에 걸리면 내가 뭐라 그래? 종기 같은 거 난다 그랬지? 막 여드름 같은 거 나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여드름이 많은 피부를 화농성 피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어떤 코가 이렇게 있어. 코야. 근데 여기 여드름이 잔뜩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가 종기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코가 커진 거야. 어디 갔어? 코커스. 코쿠스. 그래서 만약에 화농성 나왔다 그러면은 코쿠스로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코쿠스라는 게 원래 구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로필로 여기까지가 뭐냐면 포도를 얘기해. 포도상.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붙여서 스테로필로코쿠스라고 하면 포도상구군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황색은 뭡니까? 이 아우레우스가 황색입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고대 로마 시대 그 금화를 얘기하거든. 금화. 아니 무슨 사실 이거 영어도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그래 라틴어야. 이게 세균 이름이 라틴어 되게 많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요거를 암기를 할 때 이거를 그냥 원문 이대로, 한글로도 안 써 있을 거야. 시험 문제에.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코가 크구나. 근데 그냥 코커스만 하면은 만약에 백색 포도 상규균도 있거든. 그럼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코가 커진 사람이 형님이 아니야. 누가 커졌냐면 아우가 커진 거야. 내 아우가 코가 그렇게 커졌어. 황색 포도 상규균에 걸렸나 봐. 코쿠스 아우까지만 하자고. 코쿠스 아우. 보기에서 코쿠스 아우 하면 맞춰지는 거예요. 자, 됐죠? 물론 이거는 야매고 원래 FM대로 하려면 스테로필로콜로코스에서 아우레가스에서 요게 뭐고 뭐 구균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이게 혐기성이니 뭐니 뭐 이런 거 공부해야겠지. 근데 그거는 저기 뒤에서 좀 FM대로 조금 해주고 일단은 그렇게 암기를 요 두 개만 외워 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또 뭡니까? 보통 톡신이라고 써야지. 톡신. 요 독이라는 소리예요. 독.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엑소톡신 그리고 엔도톡신.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다만 요거 하나만 알자고. 하나만 알자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보고 그냥 까먹어도 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 외독소냐 내독소냐 이런 뜻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엔트로톡신이라고 했어. 뉴로톡신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사이토톡신. 사이토톡신까지는 몰라도 돼. 자, 엔트로톡신은 뭐냐면 요 엔터 보여? 엔터. 우리가 키보드 자판에 보면 엔터키 있지? 엔터키. 그 엔터야. 엔터에다가 ENTER에 O가 붙은 거잖아. 엔트로. 그지? 엔터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다거든. 그래서 로가 붙으면 뭐냐면 장이야, 장. 장에 영향을 미치는 독이다라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책 가지고 혼자 독학하시던 분들이 아니 근데 어떤 균도 엔트로톡신을 내뿜다 그러고 이 균도 엔트로톡신 같은 균을 내뿜는데 왜 증상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엔트로톡신이라는 소리는 약간 그 종류를 얘기한 거야. 우리가 독을 먹었을 때, 자, 그럼 뉴로톡신은 뭐냐면 신경독이야, 신경독. 선생님이 아까 치면 우리 보툴리늄 요거 잘못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신경마비 걸린다 그랬잖아. 신경마비. 그러면 이 보툴륨이 내뱉는 독은 신경독이야. 그지? 그리고 황색 포도 상규균이 내뿜는 독은 이거는 장독이야. 장독, 장내독. 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한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요거까지만 그냥 암기는 딱 두 개. 보툴리늄하고 코쿠스 누가? 형이 아우가.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 두 가지만 했어요. 그죠? 됐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척을 하면 됩니다. 가열을 하면 됩니다. 냉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균이 살아가는 데는 적정한 온도,
그리고 적정한 습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걔네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환경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균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혹은 가열을 한다든지 냉각은 뭐 죽이지는 못해. 세균을 죽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예외 첫 번째 황색포도 상구군. 자, 이거 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이 내열성이 있어. 이 균은 어느 정도 온도로 끓이잖아. 가열을 하면은 이 균 자체는 죽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균이 죽으면서 여기 보면 엔드톡신 죽으면서 그 지 균의 몸에 붙어 있던 독을 막 나 죽어버리려 하고서는 확 뿜어버린다고. 그게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균은 죽이기가 쉬운데 이 독이 잘 안 죽어요. 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이 어느 정도로 잘 안 죽냐면 단백질 효소제로도 잘 안 죽지만 그 온도 가열을 했어. 한 100도씨로 한 1시간 끓여줘. 안 죽어. 막 시원하다 그러고 있어 이 독이. 200도씨로 넘으면요. 그것도 한 23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해야 죽을까 말까 해.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황색포도 상규균이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균이 내열성이 있다는 아니고 독이 그래. 독이. 요 놈이 좀 그래. 참 그 옆에 있는 여시니아랑 리스테리아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독 이름, 균 이름 2개 외웠는데 요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 종종 나와. 여시니아랑 리스테리아는 뭐냐면 정확히는 뭐 여시니아로 안 읽고 뭐 예시니아로 읽는 그 책도 있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뭐냐면 차가운 데서 잘 살아. 우리가 열 관련해서도 저온에서 잘 사는 데가 있고 중온에서 잘 사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고온에서 잘 사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초고온도 있긴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냉장고가 5도씨 미만으로 하잖아. 5도씨 이하로. 거기서도 얘네들 활발해. 좋아해. 얘네들 오히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여신이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추운 여신이야. 뭐야? 엘사지 엘사. 그래서 여신이야. 쉽지? 이름도 똑같잖아. 한글도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신이야. 엘사구나. 엘사가 뭐를 마시고 있어? 가글 하고 있는 거야. 뭐로? 리스테리아로. 리스테린 들어봤지? 그걸로 가글 해가지고 시원해. 푹 하고 입이 상쾌하네. 시원하네. 이 두 개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다음 중 보기에서 뭐 5도씨, 4도씨에서도 활발히 움직이는 세균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를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쉽지?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요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 시기가 있는데 이 발생 시기는 주로 여름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저온이나 고온보다는 중온에서 잘 사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 몸의 온도에 해당하는 37도 정도에 들어오면 최고인데 하면서 막 얘네들이 막 독도 내뿜고 막 이리저리 막 분열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어찌됐건 여름철에 우리가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별의별 세균이 많아가지고 자, 예외적으로 노로바이러스 한겨울에도 많이 걸리지. 노로바이러스. 요거는 근데 균은 아니야. 세균이 아니야. 요건 뭐야? 바이러스야. 그죠? 노로바이러스 들어봤죠? 생굴 먹고 나온다. 노로바이러스. 아까 내가 바이러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입자가 한두 개, 세네 개, 10개, 20개, 한 100개 정도 미만으로 있어도 식중독에 걸리는다 그랬잖아.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래요. 열도 나겠지. 바이러스니까. 노로바이러스예요. 자, 됐지? 자, 그리고 잠복기.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잠복기가 이게 끝나고 이제 발현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황색포도 상교. 야, 이거 계속 나오네요. 우리가 그 급식소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균이 제일 싫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화농성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위생 점검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황색포도 상교균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도 그렇고 아닐 때도 그런데 그래서 그 종사자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굴에 종기가 났다든지 혹은 이제 뭐가 이렇게 고름기가 있어 상처나 그러잖아. 그러면 그분은 아예 조리에서 빠져야 돼. 조리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학교 급식은 그게 더 심하고
그래서 관련된 황세포도 상규군은 3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보다 보통은 더 짧아. 1시간만 해도 막 나와. 배 아프다. 1시간 전에 밥 먹었는데 뭐지? 벌써? 이거. 자, 그러면 보툴리눔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신경동 내뿜는 거 있지. 통조림. 요거는요. 요거는 한 36시간 정도 돼요. 36시간. 왔다리 갔다리 해. 자, 그러면 주요 음식에는 보통 우리가 세균이 번식하는 게 소세지, 케이크, 농축산물, 육류, 계란, 유제품. 선생님, 채소도 있습니까? 그래, 채소에도 있어. 보통은 우리가 소나 돼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세균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채소 자체라기보다는 물론 채소 그 토양에서 유발되는 그 세균도 있거든. 근데 채소는 어떨 때 많이 심하냐면 잘 안 씻었을 때. 우리가 이제 채소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추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잖아. 그지? 근데 거름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야채 뭐 할 때 소똥을 준다고, 소똥을. 근데 그거를 대충 씻고 막 물에 그냥 한 2번 헹궈 가지고 안 죽어.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외 음식 중에는 그러면은 이런 소나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해산물도 있겠지. 해산물은 장염 비브리오균이 대표적이에요. 비브리오균도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장염 비브리오는 정확히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라고 해요. 이름 되게 힘들지.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돼. 왜냐면 비브리오 균 자체가 종류가 비브리오 폐혈증도 있고 비브리오 무슨 뭐 콜레라도 있고 되게 많아. 그래서 보기에서 물론 문제를 우리가 위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내고 보통 비브리오 딱 이렇게 단답으로 나올 경우가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어? 코쿠스 아우. 코가 큰 아우. 그지? 그렇게 외웠잖아. 요거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비린 걸 준 거야. 누가 비린 걸 아저씨가 판 거야. 비린 걸 팔았어. 그러면 식중독 걸리는 거야. 비린 거 팔면. 그죠? 자, 그리고 생굴이나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했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 이 노로바이러스도 어찌됐건 해산물 뭐 이런 거고 이 장염 비브리오균도 해산물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요게 힌트가 시험 출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바이러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자가 뭐 몇 개만 먹어도 그냥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 물이. 물에 희석돼 있는 그 바이러스 입자 조금이 들어가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야채를 씻거나 뭐 음식을 조리할 때 지하수를 썼어. 특히 이제 우리가 끓여 쓰는 물이면 뭐 그나마 좀 그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야채 같은 거 씻을 때 지하수 씻잖아. 그러면 이거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의 답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려면 그 질문지에 물 혹은 뭐 지하수 뭐 이런 거 튀어나오지. 그럼 무조건 노로바이러스야. 됐죠? 자, 그럼 넘어가면 실제 문제. 요건 영양사 문제예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화농성 튀어나왔어. 그럼 여러분 뭐 찾아야 돼? 보기에서 선생님 요 1번부터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 딱 뭐만 찾으면 돼? 코쿠스 아우. 코쿠스 아우를 찾아야 돼. 코가 큰 아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나오죠. 그죠?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건 대장균이고 뭐 있는데 나머지 아직 안 배운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문제 풀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에 넘어가면 요것도 실제 기출 문제야. 집단 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힌트 딱 줬잖아. 그죠? 어패류 딱 생각하면 여러 가지 뭐 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로바이러스도 있고 또 비브리오 균도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 노로바이러스가 있어요. 다른 건 비브리오는 없네.